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썩 전부 다 기분 좋을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판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가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입 바른 말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지난 1년 이상, 1년 반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진짜 작은 거짓말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란 걸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무게를 싣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요일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리고 배우는 방식도 계속해서 더 틀리는 방식으로 해온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예 안 쓰고 한국어로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 수업을 결정하셨을 때 영어 사용으로 인해서 영어가 빨리 배워질 거라는 메리트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약간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영어로 지금 원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이가 영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 오늘 그렇게 시켜본 결과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깊이까지 다시 들어가서 아이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봐주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수업에서 점검하면서 매번 숙제에서 다그치거나 내지는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지 못하실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찾을 수 있다면은, 만약 제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실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학생 소개시켜드리고 그랬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영상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은 여기 들어있네요. 지난번에 배운 부분들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동사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줬던 숙제가, 일단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매일매일 아이가 반복해야 될 숙제의 양은 3카드 15개에다가 리뷰 카드는 맥시멈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뜰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준 숙제가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다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잘못 배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진짜로 다 내려놓고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비동사부터 가서 이거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요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런 것들을. 요거보다는 요걸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네,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진짜 그 완전 기본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투데이잖아요. 내일이 투마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카드에서 오늘 했는데 투데이라고 했다 틀렸어요. 근데 다음 카드에서 내일이 나왔어요. 그럼 투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틀린 게 내가 말했는데 틀렸으면은 적어도 내일이라는 거는 투데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투데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틀리면은, 예를 들어 프리뷰로 보여드리면, 이거를 보면 tomorrow라고 제가 이걸 녹음을 다 해줘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파닉스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다 들으라고 이렇게 녹음을 다 해주는데, tomorrow.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내일이라는 카드를 요만큼을 봤어요. 그럼 다음에 나올 걸 맞춰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to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tomorrow가 나왔죠.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버튼이나 내지는 어려운 버튼이 아니라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tomorrow가 나왔으면 이걸로 내 답이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과정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가 적어도 이게 나왔을 때 이걸 한번 듣고 따라서 읽고 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일을, 여기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 하면은 아이가 toda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omorrow
그 다음 카드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는 머릿속에 내일은 투데이라고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반복할수록 교정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오답이 더 강화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방식을 잘 몰라요. 뭘 못 배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과정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영어로만 대화할 때는 몰라도 한글로 대화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되게 정말로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아이예요,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도 귀엽게 잘하고 논리가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세세세 잘 말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캐치가 안 될 만한 것들이 되게 좀 학습 결손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영어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다른 곳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다른 과목에서 짚어낼 수 없죠. 다른 과목까지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매일매일 반복을 해나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것까지 제가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시켰을 때 아까 어디에서 그랬더라? I am이 당연한 건데 I is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비동사의 구조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다 반복을 해내고 이거를 다 표를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표로 문제를 아까 만들었죠. 하나를. 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프리뷰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크게 보면은 여기 막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맞춰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있지? M 들어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안 가르치고 O를 그냥 시켰으면 이거 다 틀렸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은 맞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게 뭐냐 저게 뭐냐를 문제를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서 말하면서 이 중에 셋 중에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면 they는 are이래요. 그러면은 왜 are이냐고 설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정말 가르치는 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쉬운 일인데 근데 아이가 내가 가르친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사용한 영역까지 끌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완전 차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가 이걸 설명해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걸 시켜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배우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그냥 보내주세요. 그 선생님한테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정도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산정이 된 건데 제가 산정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아이가 그만큼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생각나진 않아요. 저도 지금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왜냐면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집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끝도 없이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수업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거를 요약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길을 잃고 자꾸 까먹고 있네요. 뭔가를. 네, 오늘 좀 피곤한 날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저는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제게 그게 득이 아니고 해가 될지언정 심지어는 모든 거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상담하실 부분이나 내지는 이런저런 문제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은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전화 주세요. 네,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다 잡혔어요, 지금. 동사의 절반이 비동사예요.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일반 동사인데 그게 지금 기본적인 틀은 완전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남은 건 이제 숙제예요. 그거를 제가 얼마나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좀 정밀하게
측정하고 진짜 들어갔는지, 이걸 진짜 사용 가능한 영역까지 갔는지 볼 건데, 오늘 괜찮았어요. 진짜 이 방법이 맞아요. 속도는 느린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